오늘은 2016년 4월 11일 벚꽃이 만연한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저는 오늘 부부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꼭 세워야 할 아내 대책이라는 책을 읽고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남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내 대책,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자는 인생에서 실패한다고 합니다. 어느 좋은 부부의 날에서 다시 태어나도 같은 상대를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설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선택한다고 답한 것은 남자가 40%에 비해 여자는 2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마음과는 반대로 이렇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아내 대책을 게을리하고 있는지 남편 족의 한 사람으로서 충격과 반성을 합니다. 사회에 최소 다니는 가정이고 그 가정의 주인은 아내이고 그런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잘하지 못하는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참여해 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집엔 마누라 천하다. 마누라는 위대하다. 처하 태평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인 밑에 있을 때 모든 게 평화롭다. 마누라를 기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다. 마누라는 위대해. 그런 말 듣고 화낼 아내는 없겠지요. 가끔 우리 남자들은 좀 표리일치한 면이 있잖아요. 일이 잘 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앞날에 조금 캄캄해지며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좀 우울해지는 경우가 여자보다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서 원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게 너무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 이걸 의사를 찾아가도 처방해 줄 약도 없고 또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약이 아내의 태연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여자보다 더 약하고 괴로운 존재 같아요. 그러나 집에서 이렇게 아내가 태연하게 결혼했을 때 방 한 칸짜리 살았는데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태연하게 말해준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겠어요. 참 여자의 강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남자가 산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지요.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 그러나 지금은 바꾸어졌습니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남자. 생물학적으로 봐도 실은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죠. 아내는 남자가 살아가기 위한 토대이고 남자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토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흙이 기름지지 않으면 좋은 싹을 틔울 수가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아내는 여자 본래의 강함을 발휘하여 작은 폭풍에도 끄떡없는 토양으로 남편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의 인생에서 이처럼 강한 아내만큼 소중한 건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의 대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왜 주느냐고 생각했던 과거의 생각에서 이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또 반성해 봅니다. 아내가 하늘이고 하늘이 가정의 주인인데 우리 남자들이 너무나 아내에 대한 처우, 생각, 그런 것이 친구나 다른 일의 성공이나 자기 개발에 보다 더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것 같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남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아내 대책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할까 하는 화두를 가져보고 오늘 하루를 사색하며 살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아내에게 보조를 맞춘다. 아내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여 그 보조를 맞춰보자. 어때요? 그러면은 아내의 페이스가 그런 그 사람의 관심사나 흥미거리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관심사나 흥미거리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박자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고 돼야 될 텐데 쉽지 않죠. 하여튼 아내 대책의 기본이 되는 첫걸음은 것은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춘다는 것은 서로 존재라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알면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런 차이는 각자의 개성이므로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부가 모두 얻는 것이 더 많아지겠죠. 각자의 차이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이 아내하고 관계에 있어서 맞춘다느니 차이를 안다느니 하는 말은 평소에 의식하지 하고 있지 않았던 서로의 일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공기 같은 존재, 그 공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공기가 없어지면 인간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아내도 중요한 존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감을 당연시하고 그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50%씩 나눠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내 대책이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요구 서로에 대한 기대나 바람 또 요구하는 정도의 차이, 즉 요구 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참 그렇죠. 우리가 여자도 남자에게 원하는 게 그게 큰 무리한 요구도 아닌데 우리 남자도 아내에게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런 그 요구 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이네요. 참 부부는 헌 집신에도 짝이 있다는 말처럼 서로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50% 정도씩 나눠 갖고 있는 것이 딱 좋다. 특히 남편은 아내에 대한 요구 수준을 너무 높이지 말고 50% 정도가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내의 대책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50%. 일본에서 기업인, 정치인 또 각계각층의 성공한 남자 100명을 찾아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공통된 걸 찾았는데 그것은 성공한 남자 뒤에는 꼭 어진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잘 살펴보면은 어느 남자가 잘 나간다 하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현명하고 어질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말을 좀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아내에게 진정성 있는 말로서 항상 내 아내는 나를 재수 좋게 해준다 하는 그런 말로서 무슨 영구 가정부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영구 가정부가 아니다. 아내는 인생의 파트너이고 동반자이고 또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주고 나의 기초이고 나의 천하고 나의 우주다.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이게 어떤 판단을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가끔 중매를 통해서도 결혼을 하는데, 일사천리로 혼담이 진행되다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쩔 줄 모르게 결혼을 당해버린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고요. 또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순간이란 판단 방법에 어떤 합리성이 없이 내친 김에 그래 그냥 이 사람과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무슨 어떤 구체적인 동기보다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결혼이라는 걸 해버렸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그런 남자가 생각이 예로 혹시 많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무슨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그 정도면 됐다는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겠지요. 감각적이고 직감적으로 보이는 판단이 의외로 함재인 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인데 그게 부부관계 속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성에 차지 않아도 아내의 부지런함을 인정하자. 아내가 최선을 다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특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남자들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는 여자로서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종종 부지런을 떨고 있죠. 조금 귀찮아도, 컨디션 좋지 않아도, 몸이 아파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조금 벅찬 일이라도 부지런을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기꺼이 부지런을 떨더라고요. 하여튼 무슨 위기 극복 능력도 참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몇 배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부지런함에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아내의 부지런함을 조금 성에 차지 않아도 인정해 줘야 된다. 아내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아내의 부지런함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남편은 남편으로서 실격이다. 와, 우리 가슴에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들은 평범한 생활을 좋아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수하고 평범한 생활,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생활이야말로 그림으로 그린 듯한 행복한 시간의 와중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인생의 낙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화목하게 머리를 맞대고 음식을 먹을 때, 인생의 낙은 격이 없는 친구와 우스갯소리로 배를 잡고 있을 때, 인생의 낙은 무심히 읽고 있는 책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인생의 낙은 봄과 가을의 화창하고 따뜻한 날에 밖에 나가 걸을 때, 인생의 낙은 마음에 드는 산수를 조용히 즐기며 걸을 때, 인생의 낙은 낮잠 자는 사이에 마당을 적시며 내리기 시작한 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인생의 낙은 부족한 대로 모두가 모여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때, 인생의 낙은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이런 거라고 합니다. 하여튼 아내의 말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항상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준다는 것, 그게 또 뭐 요리를 해도 그 맛을 우리가 칭찬하는 게 한국 남자들은 약한 것 같아요. 저희가 미국에 살 때는 미국 남자들은 아주 피드백이 참 좋아요. 아름답다, 사랑한다, 맛있다, 고맙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항상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와서 보니까 미국만큼 아니네요. 서로를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자 의식하면서 서로 좀 더 표현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이제 이런 미각으로 센스를 공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평소에도 먹는 것에 열의를 보이고 미각을 화제로 삼고 아내의 요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내의 요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우리가 그 평범한 선물도 아내에게 효과가 있대요. 아내를 여자로 인정하고 조금은 기쁘게 해주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선물 같은 건 너무 평범하지 않나 하고 주저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평범한 것에 아내가 기뻐한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선물이 갖는 의미는 크대요. 따라서 시적절한 선물은 중요한 아내의 대책이 된다고 합니다. 아내가 다른 세계를 가지면 남편에게 좋다고 합니다. 무슨 새로운 취미나 뭐 어디 새로운 공부라든지 뭔가를 할 때 이렇게 취미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가 생기면은 참 좋죠. 아내가 더 다정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내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가 다른 세계를 갖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식사도 차도 우리가 마실 때 마주 앉기보다는 나란히 앉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은 에너지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과 어떤 그 계약이나 또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서로 나란히 앉는 것이 여러 가지 기의 흐름에서 좋다고 합니다. 둘이서 같은 방향을 바라봄으로써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옆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둘이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는 것, 잠깐 어깨를 이럴 때 기대면 좋겠지요. 좋은 부부의 미래의 모습은 그네를 같이 타면서
벚꽃 떨어지는 곳에서 꽃을 보며 그네를 타는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하여튼 그 애정은 확실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모른다 하는 말이 있네요.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자. 그것만으로도 생활은 풍요로워진다. 아내라는 생판 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면 세상은 좀 더 평화로워질지 모른다 하는 그런 취지 아래 일본에서는 일본 애처가 협회가 설립되었대요. 참 이렇게 부르는 호칭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이 이렇게 조금 경시하는 그런 걸로 부르고, 저는 제 친구가 아내에게 담배 사가지고 오라고 그런 걸 보고 좀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남편으로서의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덜컥 결혼을 당하고 나서 아내의 대책을 모르고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함부로 가정부처럼 그렇게 너무 당연시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의 불만이 쌓이면 부부싸움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참 사소한 싸움이 되풀이되면서 작은 승리와 패배가 되풀이되면서 마치 어쩔 때는 게임과 같고 참 싸우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 그의 행동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어쩔 때는 서로를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되고 어쩔 때는 이해와 사랑이 더 깊어지기도 하지만 참 양쪽이 이기지 않았다면 양쪽이 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생각나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내와 자신의 사이를 중재해주는 중재인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라든지. 그래서 결혼 생활이란 나고 자란 환경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인데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아내와 사를 중재해주는 명중재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성공을 하면은 아내 대책이 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남자의 성공 스토리를 접할 때마다 그의 아내 이야기를 항상 듣곤 합니다. 아내의 헌신과 내조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아내의 조언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나 잘 만나서 팔자 패치하고 부러움과 눈길을 보내죠.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여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가 핀 것일까요? 그것보다도 그들은 단지 아내의 대책을 잘 세워서 자신의 아내를 행운을 가져다 주는 아내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행운을 가져다 주는 아내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이야기. 아내의 대책을 요령껏 잘 세울 수 있다면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어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성공, 행복, 인정. 먼저 아내의 대책부터 확실하게 세워보자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결론인 것 같아요. 시끄러운 이야기에 시끄러워나는 근무를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또 그냥 무슨 아내가 잔소리 할 때 시끄럽다 한마디 소리치는 순간 이미 서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분위기는 없어져 버리고
좀 분위기 이상해지죠. 아내를 리스펙트, 존경하는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어요. 그런 말을 기회를 노려서 한 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존경, 경의, 리스펙트. 그래서 아내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여자이고 아내이고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고 몇 가지 속성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인간으로서 같이 살고 있는 이상 상대를 리스펙트 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정생활은 삐걱될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잘 따르는 남편일수록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이야기네요. 또 어떡할까요? 우리는 요즘에 또 이렇게 휴대폰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각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모른 척 하는 것이 정말로 모르는 것이 둘 사이의 평화를 위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아내들을 제발 남편의 휴대폰 훔쳐보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휴대폰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여튼 부부 사이라도 당연히 지켜야 될 에티켓으로서 서로의 상대방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그런 일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아내의 행복이 없고 아내의 휴대폰에도 남편의 행복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엄처시아가 가장 좋은 아내 대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명한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조금은 위세를 떨게 하여 강약, 관계가 대등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래서 참 가정 내에서 부부의 역학관계로서 보통 극단적인 건 남편의 폭력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엄처시아, 처하태평, 진인사 대처명.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하하. 자, 항상 아내에게 고마워, 고분고분하게 대답 잘하고 잘하는 것만 가지고도 아내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 살면서 아내 바꾸고 싶다. 그러나 바뀌어야 할 것은 아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남편인들이겠죠. 사랑하는 여자와 사는 비책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녀의 결점을 고치려고 하면 그녀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다. 정년 후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건강이 20% 좋아졌는데 아내는 60% 건강이 나빠졌답니다. 정년 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아내와 진지하게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내가 이렇게 있을 때 잘해야 된다. 떠난 다음에 칭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부부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꼭 세워야 할 아내 대책 가와키타 요시노리 책을 읽은 걸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명하게 살아가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아내의 권위를 주고 아내를 인정해주고 아내의 모든 흥미거리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서 또 오늘 또 반성을 해봅니다. 자, 모두 여러분들 좋은 남편 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정리해 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